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엔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은 언론 중재법에 다음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말씀해 데 주시겠습니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전국대학 국동제 회장 강군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을 때 유엔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불법단체가 돼버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승인은 받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는 무려 43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그것은 당시 냉전 체제 하에서 저 소련이, 공산국가인 소련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줄기차게 막았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드디어 대한민국은 유엔에 16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격이 높아졌으며 또 우리 국민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16년 만에 유엔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우리가 달성해 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격은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국제적인 자신감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하염없이 떨어뜨리는 참담한 일들이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에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중재법이 뭡니까? 언론중재법은 거짓 뉴스를 차단하고 기사를 허위와 조작과 왜곡 기사를 막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낸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언론단체가 다 이 중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견 이 언론인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기자협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편집협회와 신문협회가 반대하고 있고 민변조차도 이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언론단체들은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문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던 그런 옹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말살되고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2012년 7월에 문재인 당시 야당 정치인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문재인이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권력은 언론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권력은 절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 통과를 통해서 문재인은 자기가 한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을 말살하고 언론의 족쇄를 채우는 이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반드시 척결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은요, 한국의 언론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언론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자협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인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신문협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반대하고 있고 아시아 기자연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모든 언론단체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언론중재법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통과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너무나 창피한 것은 드디어 유엔이, 이 국제연합인 유엔이 대한민국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유엔에 보면은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뭘 하는 기관이냐? 그런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태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유엔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한번 딱 걸려서 옐로우 카드 받으면 그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 대표 최고 사무소의 옐로우 카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옐로우 카드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는요 옐로우 카드 2장 받으면 퇴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집권하고 나서 유엔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몇 장 받으신지 아십니까? 무려 20석장을 받은 겁니다. 아예 먼저 퇴장하고 퇴장해도 벌써 퇴장해야 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중재법은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사지 말고 그 언론중재법을 당연히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강근열 회장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두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치현 TV와 부정북배 추방시민연합회 대표로 계시는 윤영 전 교대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세월이 흘러가도
문 정권의 그 횡포는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나쁘게만 계속 돼가는 게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를 철책으로 이렇게 딱 막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킨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깡패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에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집회를 하는 사람을 막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목적이라 그래서 막는다. 그건 또 별도 사항인데,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의 길을 막는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기 소속이 아마 남대문 경찰서나 종로경찰서나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권 바뀌면은 혼나 니들. 그 서장 누군진 몰라도 이거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야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짓이야 이게.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해. 그리고 이게 지 멋대로야. 어떻게 하면은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안 들여보내고, 엿장수 맘대로야. 이게 이놈들아, 엿장수 국가냐 이놈들아. 이게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광화문을 이렇게 막으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강남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강남역 대단합니다. 여기 끝나고 조금 있다 강남역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써 있느냐? 부정선거 사형, 문재인 사형, 문재인 독재 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걸 갖다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각자 다 알아서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다녀. 완전히 그냥 강남역 10번 출구 11번 출구 휩쓸고 있습니다. 휩쓸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추석이 한 7, 8일 남았나요? 얘네들이 추석 한번 당해봐야지 알아. 추석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론이 들끓는 데가 추석이야 이놈들아. 문재인 이놈아. 야 이 청와대 이놈들아. 이놈들아 추석이 임박했어 이놈들아. 추석 지나면은 이제 야 꼴 좋게 되겠다. 안 봐도 비디오야.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죠. 그러면은 얘기가 전부 문재인 얘기입니다. 근데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 누가 잘했다 그러면 맞아주고, 잘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추석에 고향 사람들 만나서 얘기가 다 문재인 얘기고. 그런데 보세요. 그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영업이 안 돼. 지금 50%가 파산 직전이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나쁜 놈 때문이야. 경제 망친 놈이 바로 문재인이야. 지금 거덜났어 형제. 취직이 안 돼. 지금 취직이 거덜났다. 이놈들아, 너 이놈들아 청와대에 박혀있지 말고 뭐 대통령 취임사 그거 읽어보면요, 야 이놈아도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읽어보면은 뭐 가끔 시장에 가서 뭐 민심을 살피겠습니다. 아이고 시장 하면 맞아 죽어요. 문재인이 못 가 시장에. 경제가 지금 다 망쳤는데 어떻게 시장에 가? 자영업자들이 다 망쳤는데. 자영업자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 자영업자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보면
대한민국을 알아? 엉망 아니야 지금. 엉망이면 막 그만둬야지 이놈아. 어? 무슨 염체로 지금까지 붙어있어 이 망할 놈아.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예의 버러지 같지도 않은 놈 같아요. 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야. 어? 아, 이제요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그 어느 정도 성공할 것 같으면 벌써 통과시켰습니다. 동아대대전 앞쪽에서 이해이상 가수의 모여 계신 부분에 대해서 또 연설을 하시면서 주변에서 함께 후보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및 수칙령 위반하는 사유로 경찰에서 지금부터 퇴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염병 예방법 관련 구조에 또한 선거와 사회적 거리 전환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좀 똑바로 해요 똑바로. 집회나 행사가 금지되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동아대대전 앞쪽 도로 및 인도는 지자체국민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아 이것들이 말을 멈추게 하잖아. 행사들을 설치하고 어? 연설을 하시는 나중에 함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저 맨날 문재인이 심부름만 하는 경찰. 참 딱해. 어? 그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는 경찰. 이게 얼마나 이 탄압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도 몰라. 뭐 시키니까 할 수 없겠지. 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피해를 입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여기 나온 거야. 어? 얼마나 억울하면은 여기 이 한복판에서 나와서 떠들어대고 하는데, 어? 야, 참 꼴 좋다. 아주 뭐 우리를 훈계를 하네. 어? 여러분들 지금 훈계 받을 처지입니까? 다 피해자야 지금.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놈들아. 뭐 밥만 먹으면은 배부른지 아냐? 어? 이거 대한민국 얼마 못 가? 빚이 1,000조 원이다 1,000조 원. 야 이게 1,000조 원이 문재인 네 이름이냐 이놈아. 어? 빚이 1,000조 원이야. 문재인이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예산이 420조였습니다. 지금 600조 원이야. 이 날강도 같은 놈.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어? 누가 갚아 이거? 나는 몰라 쓰고 본다. 야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놈아. 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라고. 아니 대한민국을 대통령이란 놈이 망쳐.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국민을 받들어야지.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나라를 짓밟는 게 대통령이냐 이놈아. 욕먹어도 싸지. 이제 추석 지나면은 끝장이다. 어? 이것들이 말이야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실력으로 될 수가 없지. 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실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마구 잡아넣는 거야. 이제 윤석열이 잡아넣더라. 어? 얼마 전에 지금 유튜브 방송 여기 어르신들이 쫙 서서 방송하고 계신데 유튜브 방송국을 망치로 때리고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끌고 갔어. 근데 웃기는 건 불과 한 이틀도 지나기 전에 검찰에서 이거 잘못이야 풀어줘. 개망신 당했어. 어? 왜 이렇게 경찰하고 검찰은 틀려? 어? 왜냐? 경찰은 문재인의 몸종이니까 몸종.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부릴 수가 있으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 시켜서 압수수색하고 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쇠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무자비하게 끌고 가고, 여러분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쫙 계시잖아요. 아,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국에 들어가서 어느 놈이 쇠망치로 깨부시고 들어와 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야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 왜 이렇게 편해? 여러분들 편하면 안 돼. 지금 편할 수가 없어. 어쩌게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마음 편안하게 놀러만 다니고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나라는 망하는데,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뭐 빨간 물 뿌리면서 공산화되는 게 아니야. 물감은 펄해. 퍼렇고 하얗고 파랗고 그래. 그런데 그냥 빨개지는 게 이것이 공산화야. 지금 빨개져 나라가. 이거 한번 빨개지면은 고치는데 50년 걸려. 돈 이렇게 그냥. 야, 이제 추석에 친척들이 만났어요. 그 이야기가, 너는 얼마 받았어? 나한테 25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너는 얼마? 나 25만 원. 너 자영업도 한다고 그랬지? 자영업 뭐 250만 원. 너는 얼마야? 나는 500만 원. 얘기할 거 안 해요. 이 자식이 말이야, 문재인이라는 놈이 지가 잘못한 게 하도 많으니까 인심 사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 뿌려대고 말이야. 이거 선거 자금이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이 그냥 그 안에서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민심이 그냥, 아, 이거 문재인에게 속았네. 이거 문재인 나쁜 놈이네. 이건 아주 개 버러지맞지도 못한 놈이네. 그냥 여론이 확 쓸고 지나가면, 추석 지나면은, 야, 문재인이 황당할 거다. 너. 그러면 추석 다 지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5달밖에 안 남았네. 5달밖에. 어떡할 거야?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게 여론조사 하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다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론조사 지금 하는 거 정신 좀 차려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여론조사 이거 다 조작이야. 여론조사 다 가짜야. 여론조사 기관에 돈만 주면 다 돼. 돈 액수에 따라서 틀려. 누군 못해. 지금 여론조사 회사가 70개야 70개. 예? 돈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좋게 해줘. 이게 여론조사야. 이 국민들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 사정선거에 어떻게 미리 찍어놓은 투표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마 별거 다 할걸 이놈들. 이놈들이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지. 이거 시민들이, 국민들이 미리 알고 대처해야 돼요. 지나가시는 아주머니들 가지 마세요. 예, 거기서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나라가야 지금 개판이야. 이게 문재인 나라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나라지. 이게 어째 문재인 나라야. 어째 문재인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됐냐 이거야. 아이고 답답해요 진짜. 제가 아무리 뭐 떠들지 않아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아직은 국민봉기가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일어나. 나는 진짜 이놈들이 언론학법을 통과시키면 했는데
그래야 국민봉기가 더 빨리 일어나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국민봉기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늦춘 겁니다. 에? 그런데 이놈들이 언론이 올바르면 이놈들은 죽어. 그러니까 제일 언론을 무서워하는 거야. 문재인은 올바른 사람은 다 무서워해. 그러니까 장관 뽑을 때는 요놈도 나쁜 놈, 나쁜 놈, 또 나쁜 놈, 또 나쁜 놈, 요거 이상한 놈, 이놈 토기꾼, 요놈은 강간하는 놈, 성추행 좋아하는 놈, 요놈은 음주운전하다 걸린 놈, 요런 놈들만 장관으로 뽑아. 문재인은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점잖하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를 되찾느냐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대한민국 만만세. 감사합니다. 예, 윤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재인이가 좀 잘하는 거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 했는데 역시나 아주 못하는 것뿐이네요. 역시 실망을 안 시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사분께서 이렇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과도한 리액션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경고 방송을 한답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 선을 지키는 게 좋겠다. 오늘만 할 게 아니니까 앞으로 기자회견 계속 할 거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총재로 계시는 김병규 북한학 박사님을 모시고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교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그리고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재 이 정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쪽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미얀마나 아니면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를 갈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독재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려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저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고 중국의 공산 적화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은 발버둥치고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장군이 바로 미국인 사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려 3만 7천 명 이상의 주한미군들을 이 땅에서 희생시켰고 수십만의 미군들을 이 대한민국에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쳐왔고 지금도
정치 지리학적으로 저 북쪽에 중국과 북한과 소련이 버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중국화, 북한화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여러분이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지금 10월 말에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노총이 진정한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주사파보다 더 지독한 국가 전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10월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양경수 구속되었고 그리고 이재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재명이 이번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주사파보다도 더 지독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번에 모 영화사에서 금강대전투라고 하는 중국 영화를 상영하려다가 취소가 되었지만 지금 중국은 수많은 문화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조금씩 공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나만의 공산주의고 사회주의하고 그리고 중국의 종속화인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공자 아카데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자 아카데미를 두기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1대1로에 대한 중국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1대1로의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학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요나 엘리트 교수들은 중국의 돈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중국의 공산당의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국에 가장 수많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공산주의 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중국 공산당인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가속적으로 빠르게 중국 공산주의화되고 북한 공산주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명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는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는 가속화되고 지금 엄청나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계로 나오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에 구입한 부동산의 면적을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국토가 점령당하고 문화가 점령당하고 정치가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치를 안고 이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은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임을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 여러분에게 알리셔야 되고 반드시 알리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다시 공산주의를 해기하거나 북한에 종속되거나 중국에 종속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동맹 강화국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종전선언 반대, 평화협정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아서 백악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발전하고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되고 한미동맹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아니라 한국이 죽으면 미국이 죽고 미국이 죽으면 한국이 죽는다는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한미동맹을 외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음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주사파들과 그리고 주사파로 통한 이재명 일당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드시 악한 편이 선한 편을 먼저 치지만 선한 편은 잃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선한 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대전이 그랬고 2차 대전이 그랬고 한국전쟁이 그랬습니다. 우리 선한 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시는 박윤성 차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문재인 정권에서 분노가 탱크차에서 저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저런 외침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려치고 대한민국이 뒤집히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년 2022년 선거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선거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적 조직적 반역 범죄가 저질러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전모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주범 혹시 선관위와 그 직원, 사주 대통령과 여당, 부역 국힘당도 의심스럽네. 은닉 법원은 아니겠지. 방조 설마 검찰과 언론이 그러겠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선관위 공무원들과 한 무리의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거 주권을 빼앗으려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치는 반역 수준의 집단적 조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하루하루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은 침묵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판 파행과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고 검찰은 범죄 의혹 수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하고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기 탄핵 이후 지난 4년간 무수한 자유애국 시민들이 진실을 외쳤지만 되돌아온 것은 결실을 맺지 못한 메아리였습니다. 바로 전략과 조직이 부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외친 싸움이었기에 적들에게 실효적 위협과 타격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 2022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의 해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부족함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뭉쳐서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을 향한 진실 알리기 투쟁과 수사 요구를 계속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런 요구와 투쟁만으로는 내년에도 재현될 수 있는 대규모 부정 조작 선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부정 조작 선거를 저지른 집단은 목숨을 걸고 또다시 부정 조작 선거를 저지를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그들은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선거에서 이기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진 그리고 부정을 불사하는 집단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선관위 공무원 전체가 모두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조직화되고 제도권 정치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들에게 실질적 경고와 위협을 가하고 부정 조작 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법 개정 내지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 속은 후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현실에서 실현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한테 외톨이가 되기에 일상일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한 것은 나 하나의 기분을 풀고자, 나 하나의 울분을 사기고자, 나 하나의 우라통을 갖다가 녹이고자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부정선거 벌어지고 우리가 다시 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유권자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시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전선거 폐지는, 온갖 문제에 덩어린 사전선거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사소한 제도 이행에 대한, 제도 수행에 대한 내규를 고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거소 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소 투표 제도라는 것은 저 멀리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저 멀리 오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선거로 돌아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약을 해서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거소 투표 제도를 갖다가 사전 투표 제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제도에 적용하는 데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선관위의 내규, 선관위원장의 도장 하나만 끝나는 내규 개정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전 투표 예약제가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전 투표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선거 임명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있다는 것은 저 중앙선관위 내부에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시간에 어떤 투표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선거 투표 예약제가 실시되면 바로 선거 임명부가 확정됩니다. 선거 임명부가 확정되면은 누가 어디에서 투표를 할지가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각 투표소에서는 그날 발행하는 투표지의 숫자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서도 저들이 현재 저질이 작년 4월 15일에 저지른 모든 범죄의 90% 이상은 막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제도를 선관위 내규 정도만을 보완해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유도하는 것이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투쟁의 전선에 개입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결선거 감시 시민 조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000개의 사전투표소가 있고 약 10,000개의 본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 14,000여 개 이런 투표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명의 감시단이 필요합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몇 사람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운동한다고, 그리고 몇몇 단체가 선거 투쟁을 한다고 모여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런 제약이 없던 작년에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다 하면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업에서 일부 시간을 갖다가 희생하고 또 자신의 밤시간, 잠자는 시간을 갖다가 줄여서라도 참여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활동에는 10만 명이 모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10만 명을 갖다가 이 헌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10만 명을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화된 대중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조직화를 위해서 작년 8월 20일에 발족한 대규모 무결선거 감시기구인 무결선거 네트워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증명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누가 선거 감시단체에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자기 신분증을 갖다가 까겠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선거 참여 감시단으로
의지를 불태우지 않는 한 이 싸움에서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름을 숨기고 언제까지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뒤에 숨어서 투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싸움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청와대 앉은 놈들, 저 여의도에 앉은 놈들, 그리고 과천 저 중앙선관위에 앉은 놈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분증 하나 까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 하나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어떤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 국민의 단 0.2% 불과합니다. 0.2%. 전 국민의 0.2%만 이 0.2%의 10만 명이 조직화되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권 정치인의 개입을 유도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유시민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자유시민들의 이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난 200년간 인류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혁, 모든 혁명, 모든 국가개혁은 바로 국민들과 엘리트가 연합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고 결국 가능해졌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시민들, 우리 불처럼 활활 타오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우리 시민들과 저 비록 겁쟁이고 비록 양에 차지 않지만 저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현직 배지를 단 정치인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우리와 연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즉 제야와 제도권이 연합해야 우리가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초가 되면 야권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 후에는 현직 정치인들이 소위 금배지를 달고 있다는 현직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에 줄을 설 것입니다. 바로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을 대규모로 조직된 무결성금 감시단으로 압박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현재는 황교안 외비 후보 홀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한 발 다가오면 모든 정치인들은 승리를 위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현재 침묵하는 입장을 바꾸고 무결선거 확보 투쟁을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는 매년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이뤄집니다. 이번에 지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 야권의 조직 지도부 또는 당권파들은 선거의 직원이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계층 또는 하부에 있는 정치인들은 한 번 지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위에서 지시한 대로 그냥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 4년이라는 세월과 그들이 매년 선거 때마다 들어가는 수십억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은 압니다. 무결선거의 확보만이 선거의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8월에 발족한 무결선거 네트워크의 창립 선언문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드루킹 여론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4.15 부정선거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3대 주권농단 사건이라 규정한다. 이를 1년의 주권농단 상태로 대한민국의 국권이 문란되었고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었으며 대표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소거된 상태임을 고발한다. 둘째, 4.15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의 경험적, 법리적, 직관적 근거를 밝히는 동시에 조속하고
정확하며 엄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선거 쟁송의 선거기한 180일을 스스로 어긴 상태 사법 공백을 자초했다. 대한민국은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진실과 정의연대와 이를 감추려는 은폐 카르텔과의 실존 투쟁에 휩싸여 있음을 직시한다. 모든 현대 문명국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주권은 오로지 무결한 선거에 의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선거 무결성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국민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확신과 감시활동,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문명국가에 정착된 선거제도의 근본 원칙은 유권자에 의한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이다. 선거 무결성은 평범한 유권자의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찬간, 감시, 검증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서 이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권에 의한 거짓 기만의 유사 전체주의적 공작 정치와 체제 변혁의 폭주를 규탄한다. 문팔력 세력이 자행한 여론조작, 선거 공작, 불법 부정선거의 주권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의 훼손, 자유민주공화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정의 파괴를 분쇄하고 봉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각계 사회정치 세력의 대연합을 결성하고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한 진실과 정의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다섯째, 2022년 3월 대선에서 문팔력 친전체주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선거 무결성의 확립의 전제 조건이다. 이와 함께 자유든 강제든 은폐 카르텔에 안주했던 정치, 언론, 법조 등 소위 제도권, 특히 야당과 야권 대통령 후보들을 이 정의 전쟁에 무적의 용사로 충원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파사 현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당한 주권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수복을 위한 역사의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예, 박윤선 차장님 참 먼 데서 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3구 대선에서 지금 문정권이 틀림없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서 행동화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선거의 무결성,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됐다. 오랜만에 이 광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말 하나 안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재인 패거리 일당들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단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우파 광장에서 가장 영향력과 그리고 군중을 많이 모은 그런 세력과 힘을 모아서 우리의 적은 바로 저 청와대 가짜 지도자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몰아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 박헌영 떨거지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리고 노태우 때까지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건달, 민주주의 이 파렴치한 놈들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가짜 허울 좋은 이 민주 건달놈들 때문에 586 세력이라는 이 거지 같은 세력들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력들을 반드시 파내야 되는데 이 파내야 될 여러분 국민의당에 이렇게 뿌리까지 파낼 대권 후보가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국가가 정치꾼들이 그리고 민주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보다도 정치 수준이 엉망진창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우리는 저 정치꾼보다 국민의 수준이 더 높고 광화문 광장에 수천만이 모여도 우리는 사건 사고 한 분 없이 모범적으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펜스를 치고 이렇게 발광을 떨고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은 여러분 제거 대상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하야할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반역죄로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너무나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 방송 폭파, 주옥순 방송 폭파. 여러분 저 문재인 일당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이 두려우면 자유우파 유튜브를 폭파시키고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저 친북 친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과연 문재인 지지율이 나오는 이 40% 설문조사 여러분 이거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사기다. 100% 사기. 이번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선거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는 다음 선거가 위기에 처할 것인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 4.15는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4.15 부정선거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들, 국회의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지 달고 있다고 그것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수렁으로 빠져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 광장에 나와서 문재인과 투쟁한다면 대한민국 3천만 국민들이 다 나올 텐데 여러분 민주당 저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4.15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저 브라질의 대통령같이 국민과 같이 청와대에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부정선거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문재인 일당을 반드시 이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매게 했듯이 문재인은 저 광화문 광장에 사지를 매달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칠까요? 예. 빨리 마치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문재인 일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국회에 와서 약속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않도록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진리는 거짓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상으로 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옥순 대표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참 강도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